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이 부분도 논란인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희철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분리징수 이거 철회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은 이거 두 개는 별개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견상으로는 맞죠. 별개가. 예, 별개가 맞은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어로 KBS 사장 사퇴 요구 이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대충 한 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KBS 사장 하라 한 게. 그러니까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청문회 자리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퇴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압박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KBS 사장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압박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별도의 얘기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미 내부 구성원들도 KBS 내부 구성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장이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표현으로 이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거를 수신료까지 이제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두 번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져서 안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거는 또 별도의 테이블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여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간다?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고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공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분리징수 문제는 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김희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처리하면 내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뜨악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사퇴 요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희철 사장이 지난번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임하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방송국에서 이른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련에 의해서 노영방송이라는 국민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정치권에서 알고 논란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다 직권남용으로 걸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전혀 별개 사안인데 분리징수라는 것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대통령에서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국민 제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 같은 이 주제로서 분리징수 이슈를 올려놨고 거기에 참가하신 분이 한 6만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96%가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BBC 같은 대표적인 공영방송도 2028년 시청료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NH 같은 경우도 시청료 지금 그 납부 가는데 반대 운동에 거세게 일어서 심지어는 그 TV를 파는 데에서 TV 회사에서 일단 공중파 TV를 안 보는 TV를 팔아니까 그 날개도치 팔린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예. 공론화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에서 하는 것은 시청료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전기요금에다 붙여가지고 하니까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예. 이걸 왜 KBS 사장이 자기 사퇴랑 연관을 짓습니까? 저는 이걸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랑 연결시킨 기자회견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전기료에 처음에 이제 합산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합산이 돼서 KBS가 이 제도로 지금 유지가 되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앞서 별도의 좀 토론이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분리징수 문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하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예. 1994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게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에 2차례 갔는데 다 문제 없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헌으로 이제 네. 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분리징수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KBS가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구를 운영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2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신료 지금 받는 게 7천억 정도거든요. 지금 네. 거치는 게. 이게 1981년에 2,500원이 된 다음에 지금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지금 40년 동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 임상안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네. 분리징수를 하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유럽 국가들이나 유럽에도 이거를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 합산 징수를 하거든요. 왠 이런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조직으로 하면은 이거는 낭비만 더 된다. 이런 나라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공영방송이 필요하냐라는 뭐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안 본다, 나 OTT 본다 이런데 왜 이거를 봐야 돼? 라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OTT가 그렇게 다 득세를 하니까 그런 데서 안 만드는 거를 만드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수신료 인상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여론조사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 다 숫자 줄여야 된다라고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공론조사 하고 나니까 오히려 유지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가 더 훨씬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들어보면은 없애는 게 합리적인 것 같으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하면은 상임위에 한 상임위에 6명이면 6명이서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임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포퓰리즘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6만 명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최소한 제가 설명한 요 정도의 정보는 두고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조사하고 아예 없애는 뭐 수신료 없애는 방안까지 그러면 같이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포퓰리즘 중에서도 최고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시청료 폐지라든지 공영방송의 존폐 여부는 따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방송통신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여야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지금 현대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존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청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는 차라리 세금으로 그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꼭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하되 방송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야 되죠. 지금처럼 노영방송이라는 시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공영방송의 존폐 여부, 시청료의 폐지 여부는 따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분리징수만 지금 분리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징수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KBS 사장은 내놓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 사퇴랑 연결을 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데요. 본인들이 공영방송이고 뭐 방송의 중립성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대통령 단판을 하자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6만 명 중에서 96%가 분리징수 제발 좀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리징수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죠. 예. 그 국민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지 사장님. 왜 대통령 만나자고 합니까? 오늘 진짜 KBS 사다 봉창 찍는 객이에요. 네, KBS 보수 성향 이사들 4명이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건 내걸지 말고 그냥 같이 사퇴를 하자 이런 이제 의견도 냈습니다. 자,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리징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언론 길들이기의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한쪽에서 있고요. KBS가 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KBS가 시청률에 의존하면서 편안하게 방송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것도 일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BS가 KBS 1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BS 2는 엄청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방만한 경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구 내력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신료가 아니라 세금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하면 사실은 좀 흥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KBS는 KBS 2 같은 건 매각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다 하고 그리고 또 KBS 이런 우리가 공영방송이니까 수신료 다 뜯어가고 네. 그것도 강제징수로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리고 또 제대로 꾸면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아는 일입니다. 지금 KBS2 매각해야 된다는 김근식 전 제 실장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예, 의견이라는 점 저희가 정리를 짧게 하고요. 한마디만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TV 수상기의 존재 유무하고 상관없이 가구별로 부과를 해요. 이 수신료를. 그래서 거기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하거든요.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징수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넓게 토론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KBS가 작년에 매출액이 대충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7천억 원 정도가 수신료로 걷었습니다. 수신료로 네. 걷었는데 1981년 이후로 안 올랐거든요. 이거 7천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규모에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죠. 그게 이제 KBS가 좀 방만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1986년, 88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때 엄청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지금 정년퇴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덜 뽑으면서 약간은 경영 효율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자구책 같은 것도 KBS가 내놓는 것도 같이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 이 하는 게 굉장히 하필이면 또 이동관
여기에다가 뭐 KBS 분리징수 이게 딱 그냥 속내가 너무 투명하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들여다볼 부분은 좀 많은데요.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볼 텐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죠. 하루 만에 오늘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유족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이영아 쪽각 물러가라! 용산구청장 전 용산구청장이 이 자리에 없는 거 확인되면 저희들은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은 어제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여기 있는 유족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자 공황장애 때문에 수감 생활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유족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이겁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보석으로 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이게 이 논리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이 판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은 보석으로 내보내줄 때는 주거지 제한이 있지 주거지 않습니까? 제한 아니면 특정 뭐 이를테면 병원 뭐 예. 어디 그리고 뭘 할 수 있고 누구 접견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 조건을 걸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면은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집하고 병원에만 있어야죠. 왜 이거 출근을 합니까?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뭐 치유가 되나요? 갑자기 업무를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분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지금 뭐 정당을 떠나가지고 네. 예, 지금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가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런 분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지역 구민에 대한 모독이고 유족들이 이 박희영 구청장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박희영 구청장 스스로 일단은 안 나오시는 게 맞고 좀 더 나가면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예. 자 이렇게 구속 기간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무 권한이 살아나는 건가? 자, 국민들은 이 부분도 좀 글쎄요, 그 처음 부분이 보신 것 이제 같아요. 좀 논란이 돼서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 부분은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구속 수감되면 권한 대행이 이제 대행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이 그렇습니다. 권한 대행을 하고 권한대행 있었죠. 체제였는데 이제 석방이 되니까 석방이 되면 또 예. 권한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출근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법적으로는 없는 거군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 출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출근을 했으면 나와서 공개적으로 해서 사과를 하고 또 유족들을 만나서 끌어안아야죠. 왜 도망가고 몰래 숨어 다닙니까? 저는 저 부분도 정치인 출신의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한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황장애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죠. 그건 권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또 판결해 준 거니까 보석 신청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이후의 행태는 그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본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저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출근을 했다고 한다면 저 유족들의 아픔을 좀 끌어안아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일 텐데요. 오늘 앞에서도 시간을 피해서 들어갔고 9층으로 올라간 유족들도 만남이 불발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어떤 증표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꼬리 자르기로 탈당했다. 징계도 안 했다. 이 박희영 구청장이 원래 국민의힘 소속인데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입장 안 밝히지만은 무소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히죠. 공천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잘못했거든요. 지금 이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또 이분이 수사받을 때 핸드폰을 바꿔서 냈어요. 송영길 대표 깡통폰 냈다고 막 엄청 비난했잖아요. 왜 바꿉니까 그거를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끝판왕에 이분은 심지어 2차 가해도 했어요. 본인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아니 부모가 죽인 거지 뭐 왜 국가가 책임지라고 그래 막 지인들이 그거를 다 공유하고 봤어. 그게 작년에 12월에 JTBC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든 악행에 뭐 이제 네. 잘못된 점에 다 총판인데 총합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좀 스스로 좀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박희영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유족들이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근식 실장님,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네. 그것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관할 행정 그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제가 보더라도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면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하나 그때 재판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사퇴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답게 진짜 이태원 참사에 100명이 넘는 그 무고한 그 젊은이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부모 입장이라고 좀 돌이켜 본다면 네.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는 있죠. 저는 보석 신청하는 것까지는 뭐 개인의 인권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또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몰래 그것도 도둑처럼 출근합니까? 유족들이 오면 만나야지요. 만나서 저는 끌어안고 보듬어야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부모 입장으로 좀 돌아봐라. 이 얘기 좀 마음에 남네요.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